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선거인단을 최소 253명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애리조나주를 더하면 선거인단 수는 264명으로 늘어납니다. 6명의 선거인단만 더 모으면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개표 현황상 앞서 있는 네바다주가 6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어 네바다에서 승리하면 당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선거인단 214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유력한 알래스카주를 더하면 선거인단 수는 217명으로 늘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선 현재까지 개표 현황상 앞서고 있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3곳은 물론이고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네바다에서도 이겨야만 합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승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경의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리해진 가운데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딱 채울 수 있는데 네바다주의 개표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은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건 등 3개 주에 대해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승리가 예상되지만 근소한 차이로 패한 위스콘신에 대해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펜실베니아는 6일까지, 네바다는 10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 용지를 개표하기로 한 상태여서 최종 승자가 공식 발표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지아 공화당과 트럼프 재선 캠프가 조지아주에 제기한 소송은 개표 중단 소송이 아니라 부재자 투표용지를 부적절하게 집계하는 것을 바로잡으라는 소송이라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가 선거일 오후 7시 이후에도 접수됐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내용입니다. 한 개표 감시원이 투표를 잘못 처리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마감 시간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투표용지에 대한 일지가 있다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섞거나 이동했다면 그것은 기록돼 있고 설명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중국산 드론을 정부용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드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드론 전문지 드론 DJ가 전했습니다. 일본 UAS 산업개발협회에 따르면 2017년에 중국이 제정한 국가정보법은 어떤 중국 단체라도 정부와 정보 제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보와 수집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일본은 정보기관이 소유한 드론은 보안성이 높은 모델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AS 산업개발협회는 이와 유사한 조치가 전력, 통신, 철강, 화학, 공공건물 건설사 등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귀네 카운티가 조지아주 주택시장의 핫스팟임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귀네 카운티 일대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겠느냐는 질문의 전화가 무더기로 걸려오고 있는데요. 수요가 늘어난 반면 매물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다른 속사정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선거 결과 귀네 카운티에서 유색인종의 선출직 진출이 크게 드러나면서 연말 연초에 주택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귀네 카운티 의장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바뀌면서 대중교통을 귀네 중심지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더 많은 소수민족들이 귀네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포스파크의 조지아주 부동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택 중간 매매가는 29만 5천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8.5%나 급등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은 그들의 섬 고향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는 데 찬성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총 95% 유권자가 투표한 가운데 52%가 찬성했고 반대는 4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2년 동안 미국 영토였던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 투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주 승격을 지지했지만 2017년의 경우 투표율 자체가 25%로 너무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연방의회는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내부에서는 아예 독립을 선언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등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젯밤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77일 안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77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복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오를 되돌려 놓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A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같은 바이든 후보의 발언이 대선 승리를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이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당선 후를 미리 대비하는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바이든 후보 인수위는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의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가 개표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하며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 있는 접근이 무슨 소용이냐며 대통령 선거 자체에 이미 손상이 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미 있는 접근이란 개표 과정에 공화당 측이 제대로 참관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중단하거나 재검표 내지는 소송전을 통해 선거인단 명부가 결정돼야 하는 12월 14일을 넘기려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연방 대법원이 개표에 개입할 수 있고 연방의회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3개국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른 나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은 지난달 30일 인도에서 출발해 우한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 2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속출하자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입국 전 48시간 안에 핵산 검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독일에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19,990명으로 집계돼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118명인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여기에 의심 증상자가 밀려들면서 지난주에 밀린 검사 수가 98,00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전주에 2만 건이 밀려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건당국의 과부하가 걸린 셈입니다. 베를리너 짜이퉁은 베를린 보건소의 한 의료진은 베를린에서 파악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 실제 감염자는 현재 파악된 수치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분 폐쇄에 들어가 문화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요식업은 포장 판매와 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앞서가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죠.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조 바이든 후보가 총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총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선거인단 수로는 그렇지만은 주수로 이야기하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주는 22개 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는 현재 24개 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네바다주에서만 승리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을 확정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갔던 가장 큰 원인은 애리조나주 때문이었죠.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라고 이야기했던 애리조나주가 민주당 쪽에 표가 더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식적으로 애리조나 주 당국에서는 아직 누가 이겼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AP통신이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AP통신에서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바이든 후보가 확실시된다라고 예측을 한 것을 다른 언론사들이 다 같이 보도를 했고요. 저희도 그것을 전해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정치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 오비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오비탈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개표가 남아있는 지역들이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표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젯밤 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의 표차가, 애리조나주에서 표차가 살짝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끝까지 가봐야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애리조나주 선거관리당국도 그런 점 때문에 아직 승자가 누구다라고 감히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이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설득력 있게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바로 맥케인 상원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이었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이 애리조나주의 연방상원의원이었는데 이 맥케인 의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욕적인 발언을 했었고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이 맥케인 상원의원이 또 별세한 이후에 그 부인께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공화당원들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좀 애리조나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안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3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민주당이 34%, 공화당이 37%, 무소속이 27%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더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우편투표 용지도 사전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 그러니까 우편투표와 현장에 나와서 조기투표를 한 사람 수를 합쳐보니까 그게 28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8%가 우편투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조기투표한 사람은 2%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중에 이제 우편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35%가 민주당이었고 공화당이 38%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 쪽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애리조나주에서는. 그래서 사실 뉴스앤포스트에서도 애리조나주를 분석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주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사실 4년 전에도 애리조나주는 공화당 후보를 뽑아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서는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제가 좀 많이 놀랐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146만 9,341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40만 951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럼 표차가 한 6만 9천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 6만 9천 표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오비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뒤집히는 결과가 나올지 이건 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표차가 매우 적은 숫자로 승부가 이렇게 굳어지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스콘신에 했던 것처럼 재검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위스콘신주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위스콘신주에서는 우편투표 용지에 신청한 사람이 205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는 민주당이 35%, 공화당이 43%, 무소속이 22%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전투표에 나온 사람은 188만 9천 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그중에는 민주당이 35%, 공화당이 43%, 무소속이 22%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도 이 위스콘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4년 전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주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아예 주 당국에서 발표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저희가 좀 의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연방 하원이 8명을 뽑게 돼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요. 근데 그중에 5명이 공화당 출신이 당선이 됐고 3명이 민주당 출신이 당선이 됐는데요. 공화당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 후보자들이 받은 표수가요. 이걸 다 합쳐보니까 8명 후보가 받은 걸 다 합쳐보니까 161만 9,415표가 나왔고요. 민주당 쪽에 나온 후보 8명의 또 받은 표수를 다 합쳐보니까 152만 5,003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가 받은 숫자, 양쪽 숫자를 다 합치면 314만 4,418표 이렇게 됩니다. 그럼 314만 4천 표가 나왔는데 이 대통령 선거는 얘기가 좀 다르더라는 거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163만 표, 트럼프 후보는 160만 9천 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외에 또 기타 대통령 후보들, 다른 기타 등등의 대통령 후보들이 받은 거를 다 합치면 대략 5만 6천에서 7천 표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314만 4천 표라는 거에 훨씬 못 미칩니다. 대략 어느 정도가 못 미치냐 하면은 한 10만 표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일단은 숫자가 좀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이제 개표 상황이라는 게 숫자가 딱 맞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이 개표 집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받아본 최종 집계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지금 이것만 놓고 봤을 때 10만 표가 비어 있다면 연방 하원 투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체크 안 하고 빠뜨린 유권자가 10만 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위스콘신주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표차가 불과 2만 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는 재검표 요구를 했죠. 재검표 요구를 지금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표차가 2만 표인데 재검표한다고 뒤집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연방 하원 투표에 나왔던 투표자 숫자하고 이 대통령 선거에 집계가 된 이 개표 숫자하고가 숫자가 안 맞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자, 그러면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주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네바다가 됐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네바다주가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위스콘신과 애리조나 이 두 주에서 다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고 할 경우에, 뭐 미시간주도 있지만 이렇게 이겼다라고 할 경우에 네바다주만 이기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는다 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네바다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은 126만 2,344명이라고 하고요. 투표를 실제 한 사람들의 총 숫자는 138만 7,110표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9만 2,915표가 개표가 돼 있고 현재 19만 4,000표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현재 바이든 후보가 58만 8천인 표 정도로 앞서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58만 표 정도로 지금 약 한 8천 표 정도가 못 되는 숫자가 7천 몇백 표 정도가 지금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10일까지 추가로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좀 받기로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도 몇 명이 더 지금 보내올지 그걸 좀 더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금 아직 개표가 남아있는 한 19만 표 정도 되는 것도 이번 주말 내내 개표를 해야 그나마 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실제로 네바다주의 이 개표 결과가 이번 주 말에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에 가야 나올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애리조나주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도를 받고 발표를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위스콘신은 지금 뭔가 수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미시건주인데요. 미시건주도 어제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주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 소송을 걸었죠. 개표 중단이라는 소송을 걸었죠. 개표 중단 소송을 건 지역이 미시건만 있는 게 아니라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까지 모두 세 곳에 지금 개표 중단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표 중단 소송이라고 하니까 선거를 아예 그냥 지금 끝내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서 와전이 돼서 오해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낸 소송의 내용은 개표를 중단해라가 아니라 개표 과정에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사람들이 제대로 깊이 들어가서 그 개표 과정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소송입니다.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게 왜 이런 소송이 벌어졌느냐 하면 실제로 이 개표하는 현장에서 이 양측의 폴 와처라고 그러죠. 이 감시단들이, 이 개표 감시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표소에서는 좀 부정으로 의심되는 현장들이 지금 목격이 됐다. 이런 보고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조지아주의 이 차텀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항만 도시죠. 사바나를 끼고 있는 이 차텀 카운티에서 개표 감시원 중에 한 명이 그런 걸 봤다는 겁니다. 개표 요원이 늦게 도착했는데 원래 마감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조지아주는 선거 당일 저녁 이후로는 7시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도착한 우편물을 개표하는 데다가 끼워 넣었다라는 거죠.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텀 카운티 같은 경우에 이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그런 식입니다. 지금 미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실베니아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뭐 선거가 좀 개표가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든가
지금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가리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이 개표 과정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 개표 장소에 우리가 깊이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서 감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라는 소송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그런 소송에 상관없이 그냥 일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승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편투표 용지를 신청한 분이 347만 3,940표, 민주당이 39%를 차지했고 공화당이 41%를 차지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분이요 314만 2천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이 38%를 차지했고 공화당이 42%를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공화당이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전히 4년 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건주에서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것인데 결과가 지금 그렇게 안 나왔죠. 전체적으로 개표된 표 숫자는 549만 3,400표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든 후보가 이제 276만 9천 표를 얻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263만 4천 표를 얻었는데 이게 표 차이가 좀 나죠. 다시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 차이는 상당히 나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이 개표 과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다라고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개표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재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연치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속만 상한다거나 정말 사실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궁금하다. 이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은 곤란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소송을 건다거나 재검표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냐면은요. 12월 14일이라는 날짜를 넘기는 상황까지 이 전개가 가능합니다. 재검표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번엔 또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쌓여있는 표수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표가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이 재검표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빨리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재검표라든가 아니면은 선거 개입 중단 이런 것들을 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점점 지연이 돼서요. 12월 14일을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주별로 선거인단 명부를 만들어서 워싱턴으로 DC로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죠. 누가 당선됐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명부를 보내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선거인단 명부를 보내는 게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방대법원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은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연방대법원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러해서 선거인단 명부를 제때 못 만들어낸다면 그냥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에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결정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고요. 가정일 뿐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죠. 지금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새로 선출된 상황도 보면은 공화당이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그 연방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화당 연방하원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방하원에서는 의원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주당으로 대표 하원의원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내보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50명의 하원의원이 투표하게 돼 있는데 각 주별로 대표 의원을 뽑을 때에는 그 주에 연방하원이 어느 당이 더 많이 나왔느냐를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연방하원을 뽑는데 그중에 5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 위스콘신주의 대표로 투표를 하게 되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29개 주가 공화당이 많습니다. 하원 연수가요.
그러니까 50명 중에서 29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연방의회로 결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 시민들이 좀 들끓겠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줄 알고 굳게 믿고 있던 시민들이 굉장히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선거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펼쳐서 정치적인 플레이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라고 반발하는 시민들이 나오고 그 소요 사태가 벌어질 것이 빤히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내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 그 전에 각 주별로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해와 공표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어느 누가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말을 좀 지나야, 그래야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 만드는 드론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지금 드론 강대국이 돼 있죠. 이 상업용 드론 강대국이 돼 있습니다. 그 DJI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면서요. 근데 일본이 중국의 드론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이 드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2017년에 중국에서 만든 국가정보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과 단체들은 정부가 요구하면 정부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중국이니까 가능한 법안인데,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얼마든지 사찰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드론은 GPS 정보도 기록을 할 뿐더러 각종 영상 자료까지도 직접 기록을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하면요, 우리가 촬영하고 찍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중국 정부가 그걸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 처음 생소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를 지금 제재할 때 이런 비슷한 논리를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에서 만들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소중한 정보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중국 정부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뭐 민간인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번에 일본 정부가 행동한 것처럼 이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기업이 만든 그런 전자장비들을 우리가 사용할 경우 내가 사용하고 있던 이 전자장비에 담겨진 데이터들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죠. 일본의 UAS 산업개발협회에서는 지금 드론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력, 통신, 철강, 화학, 그리고 건축업체까지도 확대될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을 옥죄는 여러 가지 그 압박하는 연대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쿼드라고 얘기해서 이미 4개 나라가 미국과 합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선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도 지금 이 쿼드에 들어오게 하려고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함부로 중국을 등지고 쿼드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입장에서 미국을 좀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전자장비들 한국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